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1일 오전 3시 31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흘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참패가 예상됩니다. 상하원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미국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로 몰린 우파 세력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팬클럽 비슷한 사람들이 우파 진영에 많은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동안에 미국에서 온갖 거짓말과 선동으로 미국을 분열시켰던 트럼프를 미국 국민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볼 때입니다. 홍준표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절망한 우파 인사들이 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당 작업과 함께 통합을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단 전제가 좌파 프락치처럼 행동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좌파 기회주의자에게 영혼을 판 국민의 힘이 아무리 몸뚱아리가 크다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구제불능입니다. 정신이 망가지면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몸이 망가지면 외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 존재는 구제불능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허물어진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의 찬반을 두고 갈라지기 시작한 보수 우파들이 민주당보다 우리끼리 더 대립하고 밥먹을 세월을 보낸 지가 이제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참패했고 문 정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겁니다. 이제 탄핵은 모두 접어두고 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탄핵의 언덕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태극기 세력도 받아들이고 안철수 대표도 받아들이고 김문수 전 지사도 받아들이고 정규재 주필도 받아들이고 제야 아스팔트 우파들도 받아들이는 대통합 구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총선 때 통합은 탄핵 찬성파들끼리의 소통합에 불과했지만 이젠 탄핵 반대파들도 받아들이는 대인 정치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부에서조차도 관제 야당이었던 오공화의 민한당이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민주당 주자로부터 국민의 짐당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하나 되는 보수 우파 빅텐트를 만듭시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창당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일종의 경쟁체제가 한번 생긴 다음에 극적인 대통합으로 가야 되고 그것은 이번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판을 짓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파가 그동안에 잘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국정 운영은 제대로 했어요. 국정 운영을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권력을 장악하고 한 번 장악한 권력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이 정치 원리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정치를 멀리하면은 그게 고고한 선비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논평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우파 정당은 이 뿌리가 없고 이 하부 구조가 약한 화성인 비슷한 가분수형의 그리고 여의도에 고립된 이런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씨가 작년에 대표가 된 다음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홍준표 씨가 지적했던 대로 탄핵파끼리의 소통합에 열중을 하다가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다수 이 행동적인 우파 세력과 척을 지고 그리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아주 괴상한 명칭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언론이 부추기는 대로 종로에서 출마해 가지고 이 선거 전체를 지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종인 씨를 또 불러들여 가지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게 좀 과한 표현이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는 리더십을 발휘한 점이죠. 그때도 탄핵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이것은 저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보내고 다 같이 대통합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아무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찜찜한 상태에서 국민도 찜찜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찜찜하고 하다가 보니까 통합할 논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은 반문 대통합을 하자는 뜻이죠.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이고 탄핵 찬반을 이제는 묻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마 상당한 논쟁거리가 제공될 것이지만 중요한 화두는 던졌습니다. 더 크게 보면은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자유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크게 선을 긋고 홍준표 씨가 자기 라이벌이었던 안철수 대표도 끌어들이자. 또 최근에 부산시장 출마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도 끌어들이자. 이런 크게 한번 나아가는 이걸 중요한 화두로 삼고 그리고 미스터 트롯 방식의 대중 동원하는 어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보수 정치를 혁신하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보수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노력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국민의 힘이 라는 참 해괴망측한 당명입니다만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노력의 걸림돌인 김종인 씨를 몰아내는 겁니다.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김종인 씨의 형태는 탈이념인데 이 탈이념은 탈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호남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완전한 외면입니다. 호남으로부터 외면받고 경상도로부터는 경멸을 받는 이런 노선이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으니까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그 안에서 빅텐트를 치려면 폴이 있어야 돼요. 막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둥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좌파 프락지 같은 사람에게 당의 영혼을 팔고 아무리 전술적으로
뛰어난 투쟁을 해도 전략에서 이념에서 실패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이 등장하면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니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 다 뭉쳐야 합니다. 저는 대통합 빅텐트의 맨 위에 자유통일이라는 깃발이 나부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제사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감사합니다.